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AI 반도체 전쟁 격화라는 주제로 이런 초대형 악재 속에 있는데요. SXL 과연 저가 매수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죠. 미국 기업은 물론 이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나 여러모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표면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며 주가 하락을 지금 부추기고 있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투자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력적인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추정하는 ETF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보면요.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만 보합, 거의 보합이죠. 이 정도면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영국, 항생은 상승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그리고 프랑스, 독일은 하락을 했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국의 패드위원회 경고, 기업들 재고 비축 끝나면 여름에 경제활동이 급냉할 거다.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 아우.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월요일에 어쩌나. 미국의 3대 지수 죽음의 교차, 데스크로스죠. 죽음의 교차 신호에 월가도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데스크로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밑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현상이죠. 여기 보면 50일 이평선이 있고요.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을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잖아요. 이걸 바로 데스크로스라고 합니다. 데스크로스라고 하고요. 지난 14일 S&P 500 지수가요.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과 이렇게 교차하면서 2022년 3월 이후에요. 약 3년 만에 데스크로스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나스닥 지수도 3년 만에 데스크로스가 발생했고요. 이거 악재거든요.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서요. 아마존과 메타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올해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죠. S&P 500맵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고요. 피어인그리드 인덱스 봤을 때도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익스트림 피어 극도로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칼날 AI 반도체를 겨누다 라는 주제로 보시면 미국 정부는요, 엔비디아의 H20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시리즈 일부 그리고 AMD의 MI308 등 저성능 AI 칩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형국인데 중국이 이들 칩을 통해 슈퍼컴퓨터 개발이나 첨단 AI 기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는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핵심 기술 제공 의혹까지 불거지고 이런 의혹으로 미 하원의 전방위 조사 대상에 떠오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통제 강화는 해당 칩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고 중국은 이들 기업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의 그림자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관세 폭탄의 기조가요. 현재 기술 통제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요.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IC 반도체 지수 하락, SXL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SXL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요. 2024년 7월 8일 최고점 70달러를 찍고요. 엄청난 안 좋은 음봉 통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내렸는데요. 지지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5년 4월 7일 7달러 거의 10분의 1 토막. 만약에 1억 원이 있었으면 1000만 원이 됐고요. 현재 1천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는 몰빵 투자 안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100%의 가용 자산 중에 90%는 딱 띄워놓고요. 이런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0%만 이렇게 보면은 직전 음봉을 다잡은 양봉, 절반 이상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직전 정고점 양봉으로 돌파했을 때, 뭐 이런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해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절대 전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특히 세배 레버리지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10분의 1토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면 몰빵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10% 한도 내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만 세배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RSI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뭐 주가를 사야 되나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SXL이요. 어느 정도 상승한다. 이런 구간에 와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 주도요.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지지선 다 깨졌겠다. 지금 데스크로스도 다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걸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와, 이제 올라가겠다 했을 때 다시 또 분할 매수해 가면 이 하락 있잖아요.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90%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한 번에 평단을 확 내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제 가용자산 90% 가용자산을 태우게 되면 다시 엄청난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엄청난 또 돈을 버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자연스럽게 필라델피아 지수를 포함한 주요 IC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지수는 엔비디아, 인텔,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 바로 SXL 같은 반도체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입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1일 수익률 3배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죠.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 크게 오를 거고요. 하락하면 더 크게 내릴 겁니다.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의 초대형 악재로 인해서 IC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면 XXL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욱더 큰 폭으로 내려가죠.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닉 셀링으로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좋은 SXL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의 향방은요, 여전히 불투명하죠. 주가만큼 불투명합니다. 추가적인 규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성능을 더 낮춘 칩을 개발하든가 이런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효과나 시기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지금 시장이죠. 그럼 오늘도 매진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AI 반도체 전쟁 격화는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단기적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IC 반도체 지수 SXL 하락을 야기하는 악재가 지금 돌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악재로 인해 가격 조정이 지금
되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의 성장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들, 저를 포함 투자자들은요, SXL을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겠죠. SXL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상황에 따라 큰 손실도 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거고 저도 투자하고 있죠.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SXL을 투자하라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투자는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말도 절대 믿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이런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